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A6블럭에 위치한 DMC 리버시티자이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DMC 리버시티자이는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해 있고요.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 보시면 이 보라색 선이 행정구역 선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북서쪽으로 고양시, 남동쪽으로 마포구가 위치해 있고요.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서울 중에서도 3개구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있는 DMC 이쪽에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많은 업무지구들이 있고, 이 가양대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좌측에 마곡지구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위치적으로는 손색이 없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 서측변에 위치한 A6블럭에 분양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은지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지금 분양하는 부분은 A6블럭 근린공원 서측에 있는 이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7개 정도, 주상복합 2개를 포함하면 9개 정도의 주거시설들이 분양이 되었고, 분양이 앞으로도 될 예정인데, 남은 부지로는 이 주상복합 1부지와 A3블럭, 그리고 제일 북측에 있는 A1블럭인데요. A1블럭 같은 경우는 일단 60이야. 국민임대주택이니까 제외하고, A3블럭은 60에서 8호, 주상 1부지는 6085에 8호 초과기 때문에 이번에 A6블럭 같은 경우가 평형대가 84랑 99해배예요. 전용 84, 99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84들은 대부분 다 단지들에서 가지고 있어서 일단 동일한 평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99 평형대로는 최근에 분양한 DMC 리버파크자이 A4블럭에 동일한 99 평형대가 있고, 앞으로 들어올 부지 중에 주상복합 1부지가 어떻게 평형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99 평형대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 그리고 84는 뭐 어쨌든 요즘 대세니까 84에 대해서는 흔하다. 위치적으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 이 덕은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신호등은 건너야 되긴 하지만 이 초등학교랑 가장 접점에 위치해 있는 부지인 A6블럭에 이번에 분양한다. 그리고 이 덕은지구 자체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마곡지구와 DMC 업무지구도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 이 많은 업무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가 제대로 분양만 된다라고 했을 때 덕은지구 자체만으로도 직주 근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 업무지구의 높이 자체가 최고 높이를 100m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북측이 대부분 다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시설 전면에 업무시설들이 이 100m라는 높이 때문에 대부분 한강조망은 가려질 것이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직주근접이나 초등학교 근접, 그 다음에 근린공원 서측에 위치해 있다는 점 자체는 A6블럭으로서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다. 리버시티 자이의 경우에는 총 620세대 중에서 이번에 일반 분양 530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평형대로는 84와 99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현재 99 평형대의 위치를 보시면 백삼동에 1호 3호에 위치해 있고, 105동 1호 3호, 106동에 1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어쨌든 대형 평형의 위치를 보면은 설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위치를 계략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근린공원변을 바라보는 1호 라인 위치에 99예배를 놨고, 105동, 104동 같은 경우는 앞에 업무지구가 가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동들에 비해서 지금 화살표 길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전면 인동거리 자체가 확실히 넓게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4, 105동, 106동의 일부가 일단 이 단지 내에서는 좋은 위치가 되겠다. 99예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103동의 3, 4호 같은 경우도 뭐 한강조망은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이 앞에 뭐 선큰이나 엘리시안 가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열려 있고, 뭐 백이동 같은 경우도 일부 이 차량에 대한 소음은 뭐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3호 라인과 4호 라인 좀 고층 올라갈수록 뭐 업무지구를 떠나서 일단 이 조망에 대한 길이 자체는 조금은 넓게 확보가 될 것 같다. 단지 자체는 이 2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서측에 있는 주출입구와 북측에 있는
부출입구를 통해서 단지를 진입할 수 있고요. 경사 램프가 있는 곳에는 이 경고 사이렌이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백삼동의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가깝게 지금 램프와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정 저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음에 대한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된다. 백일동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는 있지만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 아예 소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백일동에 대해서도 일단 경사로 위험 사이렌에 대한 소음은 있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A3 블럭을 바라보고 있는 면에 위치해 있고요. 북측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 부분과 그나마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횡단보도 위치, 이 CG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보시면 바로 한 번만 건너서 백삼동, 백이동 같은 경우도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되고 초등학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이 횡단보도가 톡톡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측에 있는 근린공원 부분이 사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는 백이동과 백삼동 사이에 이 지하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커뮤니티가 지하로 위치하는 이유는 커뮤니티조차도 지상으로 올라올 경우에 면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자들을 위해서 법적이든 법적이 아니든 간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은 어쨌든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어서 지하로 보통 요즘에 썬큰을 놓고 많이들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썬큰이죠. 이 부분이 썬큰이라는 거를 참고해서 살펴보면은 백이동과 인접해서 썬큰 서측으로 이 부분이 피트니스 센터가 되겠고 이쪽에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겠고 백삼동 하부 쪽에 실내 놀이터가 위치해 있을 것 같고 이 백이동 북측으로 해서 이 부분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이 부분에 해서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이 계획될 것이다. 높이 보시면요. 대부분이 24층이고 일부 백일동의 3, 4호 라인이 21층, 23층, 백삼동의 1, 2호 라인이 10층, 21층, 그 외에는 다 24층에 해당된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측 부분이 업무지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최소 높이로 보여지는 게 50m 정도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어쨌든 업무지구 자체의 최고 높이가 1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각 업무지구들이 최대 100m까지 올라가겠고요. 아니다, 나는 높이보다는 공사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용적률은 꽉 채울 테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 50m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층고를 3m를 두고 있기 때문에 3m 곱하기 24층으로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75m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부분 한강 조망은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도로 사이로 해서 백일동 4호 라인 같은 경우는 조망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6동 4호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106동 같은 경우는 이 거실이나 방에서 좀 비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106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조망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인동으로 봐서는 백이동의 3호, 4호 라인 같은 경우가 일단 107동을 비껴서 이 사이로 해서 그나마 조금의 인동이 확보가 되고 전용 구구가 위치해 있는 백사동 이라든가 105동, 2, 3호 라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좀 인동이 확보될 것 같고요. 가장 인동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백사동, 105동, 106동, 1호 라인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인동으로는 가장 긴 거리를 확실히 보장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백삼동 같은 경우도 한강 조망은 포기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인동거리 자체는 도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백칠동보다는 그나마 조경을 바라보고 있는 백삼동이 더 나아 보인다. 백일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도
소파에 앉아서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거리는 확보될 것 같다. 그리고 백삼동의 1호 라인의 고층 같은 경우도 8사긴 하지만 근린공원변으로 해서 높게 열릴 것 같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사실 백삼동의 4호 라인과 105동의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거리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아마 거실에서 뭐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이 건너편의 거실에서 무슨 TV를 보는지가 아마 다 보이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택지에서 흔히 쓰는 이 L자형 타입을 썼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후면하고 전면하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시선에 대한 간섭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히기는 했지만 시선에 대한 간섭은 없지만 백삼동의 4호 라인과 백이동의 1호 라인에 대한 시선 간섭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백이동 1호 라인 걸렸는데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분양 당첨되시면 무조건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84A 보시겠는데요. 84A는 모두 남서를 바라보는 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 84A 중에서는 인동으로만 봤을 때는 백이동 3호 라인이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나마 백삼동 같은 경우도 길이상으로는 뭐 백이동보다는 짧다고는 하지만 앞에 뭐 썬큰이라든가 엘리시안 가든이라든가 그런 적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백삼동이 제일 좋아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101동, 107동, 106동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 보시면 이번에 자이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룸이나 이런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다 플러스 옵션이라고 해서 이런 타일까지 합쳐놓은 그런 전체 유상 옵션으로 묶어놔가지고 사실상 제가 뭐 옵션은 이번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드레스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당첨 이후에 입주자 할 때쯤에 아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뭐 그런 업체들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나중에 추후에 밖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한다라고 보고 사실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8칸 정도 되는 공간이면은 사실상 짐 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 벽 쪽으로 해가지고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1.5m니까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도 나는 워낙 옷짐이 많아서 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더라도 이쪽 3.6m 폭 같은 경우는 60cm짜리 장을 설치하고 문 사이즈가 보통은 900에서 안방 같은 경우는 1m까지 사용을 하는데 그 문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문 틀에 끝에 바짝 붙여서 침대를 가장 큰 사이즈인 칼킹 사이즈를 설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폭 자체가 1.9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공간이 얘가 70cm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폭 3.6m 사이즈부터다. 제가 공간에 대한 설명은 뭐 점핑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공간에 대한 설명은 평형별로 다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뒤에 부분을 좀 요약해서 넣어놨는데 코너 타입인 84C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공간에 대한 위계를 자이에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상형은 무조건 침실 1은 3.6에 3.6, 침실 2, 침실 3은 동일하게 2.7, 전면폭 3.0으로 다 규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방 1, 2, 3에 대한 사이즈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침실 4나 아니면 그 외에 현관 창고, 공용 창고를 보고 나한테 맞는 게 이런 수납이다라는 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84A 같은 경우는 지금 현관 창고나 공용 창고가 없지만 지금 이 침실 4라는 공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실상 그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설명드리면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2.7에 3.4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기둥을 제외하고 나서 침대랑 책상 설치해서 사용하면 그나마 사용할 수 있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전면 3.3에 깊이 3.4 정도 되고요. 3.4m 정도 되면 이쪽에 장이 60cm짜리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2.8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침대 자체의 길이가 2.1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세로를 놓고 사용하더라도 70cm 정도면은 얼마든지 문 열고 사람이 서서 옷 꺼내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3.4m라고 하더라도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가구 웬만한 자녀 한 명한테 필요한 가구를 다 넣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3.0에 3.4 정도 된다.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플러스 옵션 2에 있는 이 유상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침실 4를 전부 사용하기보다는 이쪽 일부 공간만 알파룸으로 사용하고 이쪽에 조금 현관 팬트리 놓고 이쪽에 좀 작게나마 공용 팬트리 놓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플러스 옵션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니까 확장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옵션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게 플러스 옵션 2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플러스 옵션 2까지 갔을 때는 생각하시는 분양가보다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4.4m라는 깊이 자체가 이 폭원 자체가 2.6m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침대 2.1m짜리 놓고 사용을 해야 나머지 공간을 온전히 뭔가 뭐 책상도 놓고 뭐 이렇게 여기 옷장도 놓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길이가 디귿자 형태로 해서 그나마 4.3m 정도 뽑아놨기 때문에 주방 길이는 충분한 것 같다. 이 상부장이 잘려있는 형태의 이 CG의 경우에는 뭐 실수가 아니다. 보통 상부장이 없는 경우는 이 창이 큰 창으로 이루어진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은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넣고 나면은 사실상 키 큰 장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식탁 구성으로 봤을 때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T자형으로 사용을 하면은 잘하면 6인용 식탁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우측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세탁기와 건조기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는 이 창에 대한 사용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이 벽체 두께까지 고려했을 때 한 3.5 정도 돼 보이고요. 뭐 일반적인 사이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실 사용성 면에서 충분하다. 거실도 코너 타입을 제외하고는 지금 84A, B, 84D 타입이 전부 동일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84B는 향은 남서,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요. 제가 남서를 먼저 적은 게 있고 남동을 먼저 적은 게 있는데 84B 같은 경우는 남서 방향으로 있는 향이 더 많아서 남서를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서가 4개 정도 101동과 107동, 106동 그리고 103동에 해당하는 게 남서, 101동, 102동, 103동이 남동을 바라보고 있다. 이 중에서 조망이나 이런 길이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101동, 107동, 106동을 제외한 101동 1호랑 102, 103동에 해당하는 이 평형대들은 어느 정도 일정 조망 거리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101, 107, 106동도 거리 자체가 짧은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업무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뒷부분에 있는 조경을 바라보고 있는 유닛들보다는 조금은 열악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103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경사의 경고 사이렌으로 인해서 저층부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 있다. 평면 보시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도 전면 3.6에 깊이 3.6 침대를 설치했을 때 2.1m 빼고 남은 1.5m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후면에 있는 드레스룸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도 이 옷장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이쪽 공간이 90cm가 남는다고 설명드렸고 그랬을 때 발코니 이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4고
뭐 자녀들이 쓰는 거니까 더블 침대 정도 놓는다고 봤을 때 더블 침대 폭이 1.4m 정도 되니까 남는 공간은 1.3m 정도 될 테고 1.3m 정도 되는 책상까지는 놓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후면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장이나 이런 구성까지는 어렵겠지만 뭐 기둥까지 묶어서 장을 구성하더라도 어쨌든 이 깊이 3.4라는 공간은 장하고 침대, 책상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현실적으로는 이 2.7이라는 전면폭 자체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가로 방향으로 놓고 책상을 기둥 옆에 놓고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침실 3번은 전면 3.0에 깊이 3.4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도 꾸겨 넣으면 다 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3.4m의 깊이 정도면 이 후면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이쪽에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84A에는 아까 침실 4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구 구성을 안 해주더라도 84A는 침실이니까 뭐 방으로라도 쓰면 되는데 사실 84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옵션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멍청하게 정말 창고처럼 사용해야 되는 공간과 이쪽도 그냥 멍청하게 방도 아닌 그냥 이 부분도 뭐 어쩔 수 없이 창고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자의가 좀 너무한 것 같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라고 해도 최소한 이 팬트리랑 현관 창고 정도는 구성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거를 구성해주면 저라도 플러스 옵션을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머리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부분은 안타깝고요. 일단 뭐 창고랑 팬트리는 있지만 그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 자체도 옵션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봤을 때 길이 4.0m 정도 된다. 사실 뭐 4.0m 정도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아일랜드 주방 정도만 나중에 아마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입주하는 시기쯤 되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거랑 동일한 가구로 하는 업체들이 종종 나타나니까 뭐 아일랜드 주방 따로 설치한다라고 보시고 뭐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해도 뭐 4.0m 정도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하고 나면은 뭐 다른 타입들하고 동일하게 키 큰 장은 거의 수납에 대해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놨을 때는 뭐 이쪽에 길게 가구를 설치하셔도 되고 가로로 이렇게 식탁을 설치하고 사용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다용도실도 공간 자체는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규모가 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은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끝선까지밖에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끝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면 4.5에 깊이 3.5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84B 같은 경우는 플러스 옵션을 전부 선택한다는 조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자체가 뭐 팬트리도 그렇고 현관 창고도 그렇고 공간이 상당히 알차게 되기는 돼요. 하지만 지금 확장형만 선택했을 때는 현실은 이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C는 향은 남동과 남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코너 타입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통 코너 타입 같은 경우에 주향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바라보고 있는 향을 주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향의 위치로 봤을 때는 백이동의 4호 라인만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머지 동들은 남동향을 주향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 향으로는 백일동은 전면으로만 봤을 때도 이 정도 길이는 작은 건 아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껴서 봤을 때 백일동의 길이도 만만치 않다. 백이동의 같은 경우도 길이 이 정도, 백이동은 이 정도, 침실 쪽에서는 이 정도, 103동, 104, 105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향 에 해당하는 조망은 좋을 것이고 침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정도 길이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 공간 구성 보시면 84C도 동일하게 뭐 이런 타일까지 다 묶어가지고 이런 드레스룸을 유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유상 옵션 부분 중에 일부 드레스룸 공간들만 외부에서 설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에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으로 공간 구성이 될 테니까, 사실 코너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됐을 때 이쪽에 침대를 벽면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판상형 타입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통 장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을 설치했을 때 충분하기 때문에 뭐 가구를 추가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침대를 놓고 가장 이 남은 침실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코너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에 3.6m이긴 하지만 아마 드레스룸을 구성하고 나면 여기도 다른 공간하고 동일하게 3.6에 3.6으로 공간 구성을 해놨다. 침실 2는 전면 2.7에 깊이 3.4, 전면 2.7에 깊이 3.4면 사실 2.7이라는 공간 자체가 뭔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깊이가 3.4라고 했을 때 이쪽에 더블 침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더블 침대 폭이 1.4m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남는 공간이 1.3m 정도 되니까 1.3이면 책상, 뭐 1.2m짜리 책상이 있으니까 공간 구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길이 자체가 2.1m 정도 되기 때문에 3.4에 2.1 빼면 1.3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부에 이 기둥하고 평행선상에 장을 60cm짜리 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70cm 정도 되니까 문 열고 뭐 옷 빼고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사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공간 구성은 할 수는 있지만 좀 공간은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구겨서 넣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전면 3.0에 3.49 동일하게 뭐 2.7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쪽에 장 설치하고 더블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84C도 창고는 제시를 해놓고 일단 가구 하나도 안 넣어줬죠. 이 부분은 자기가 잘못했다. 반성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옵션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차라리 뭐 이 정도면 그냥 밖에서 알아봐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방은 역기역자로 해서 3.85m 정도 되고요. 사실 3.85m면은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잡집 놓을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아일랜드 주방 자체도 좀 외부에 의뢰를 하셔서 구성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렇게 식탁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사실 이런 코너 타입에서는 가장 공간 구성이 현실적이다. 여기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설치하고 나면은 사실상 키 큰 장은 여기도 동일하게 사용하기가 힘들다. 다용도실이 인접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공간들이 남으니까 뭐 다용도실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딱히 설명드릴 필요 없이 공간은 이 정도면 적정하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쪽 안방 문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 합으로 전면 4.5에 4.0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아일랜드 주방하고 식탁 놓고 나면 사실상 코너 타입보다는 판상형이 더 넓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판상형에서 제가 4.5에 3.5라고 한 거는 복도폭 거의 1.2m를 뺀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 84C 타입 잰 것처럼 뭐 남은 공간까지 다 잰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일반 판상형 타입도 복도가 보통 1.2m 정도 되니까 합치면은 뭐 4.7m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작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84C 타입의 거실은 침실 문 합으로 4.5에 4.0 정도 공간 구성이고, 이 정도 공간 구성이면 사실 크게 부족함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D 타입 보시겠는데요. 84D는 세대수가 제일 작고 107동 남동향에 위치한 거랑 106동 거의 동향에 가까운 각도를 가지고 있는 2호 라인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6동의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동향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조망 자체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7동의 경우에도 전면으로 봤을 때는 뭐 106동 측면이나 105동을 바라보겠지만 앉아서 봤을 때는 이게 비껴지는 형태로 보통은 앉기 때문에 공간은 생각보다는 열려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놀이터나 뭐 이런 조경 공간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106동만큼은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7동 1호 라인도 나쁘지 않다. 공간 구성 보시면 84D 타입이 제일 세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델하우스를 84D 타입으로 구성한 거는 사실상 이 드레스룸 공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일단 사람들이 왔을 때 와라는 소리를 이제 뭘로 불러일으킬 것이냐.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타입을 보통은 하긴 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84D 타입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99 타입 같은 경우가 84A랑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84D로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84D도 동일하게 저희 지금 말한 이런 드레스룸 공간조차도 전체 플러스 옵션 1을 선택할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플러스 옵션 하지 마시고 다 밖에서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다. 전면 3.6에 깊이 3.6이고 이 정도 드레스룸 공간이 구성된다라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추가적인 가구는 필요 없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에 1.5m 공간이 남을 테니까 이 발코니에 빨래 널거나 하는 이런 공간 이용면에 있어서는 충분하다. 그리고 남는 공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런 등선방 같은 것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이다. 침실이는 전면 2.7에 깊이 3.4고요. 설명드린 84A,B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 기둥 때문에라도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에 책상 놓고 사용하고 이 책상은 아까 설명드린 1.3m 정도 책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침대가 더블 침대 1.4m라는 조건에서 1.3m 정도의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조금은 좁게 사용하더라도 이쪽에 장 구성까지 했을 때 장이 60cm라고 보더라도 남는 이 길이면이 70cm이기 때문에 장 문을 열고 사람이 서서 옷을 꺼내고 하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다. 침실 2도 가능하기 때문에 침실 3, 3.0에 3.4라고 봤을 때 더 여유롭게 일단 깊이는 된다라고 방금 설명드렸고 60에 2.1 했을 때 70 남는다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남는 공간이 일단 3m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더 여유롭게 공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84D는 팬트리나 이런 공간은 없지만 그나마 이런 장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잡짐들 놓기에는 이런 문 달린 장보다는 사실 팬트리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84D는 장은 설치를 해준다. 주방 같은 경우도 다행히도 역디귿자 형태로 해서 84D가 5.3m까지 나온다. 그래서 공간 구성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이쪽도 공용 팬트리가 있긴 하지만 가구는 설치해주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짝까지는 달아주니까 이 부분을 공사해서 사용하실지는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안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돈을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하고 나면 모든 키 큰 장이 똑같지만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식탁은 T자 형태로 놓는 것보다는 가로로 길게 놓는 게 조금은 더 긴 식탁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용도실의 경우에도 모든 84가 다 그랬지만 일단 다용도실 폭이 건조기 세탁기를 다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폭원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D 같은 경우는 이 깊이도 적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좌우로 놓고 이쪽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5 정도 될 것이다. 그 3.5는 이쪽 벽면 끝선으로 해서 가구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건에서 잰 거니까 이런 복도 길이는 다 빠진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 복도를 1.2m 정도 두니까 복도를 포함한 깊이는 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깊이에서의 1.2m 정도를 더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드레스룸이나 이런 게 다 옵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을 나는 진짜 선택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침실 4로 제공해주는 84A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는 제가 84A, B, C, D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옵션으로 많이 빼서 이 부분은 영상 시청하시고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구 타입 보시겠는데요. 9구는 앞에 층스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조망에서 유리해 보이는 위치에 배치한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근린 공원을 바라보는 남동향이거나 아니면 그나마 도로와 많이 이격된 백오동 백사동에 위치한 남서향의 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84 타입에는 없는 유일하게 3면 개방형 발코니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면 개방형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에 면하는 길이면 전체가 발코니로 서비스 공간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84냐 99냐에 떠나서 아무래도 발코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져가는 실사용 면적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99가 유일하게 3면 개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을 제외하고 전면 5.5에 깊이 3.8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나마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 베타룸과의 이 경계선상에서 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베타룸 자체를 드레스룸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 이용하셔도 되고,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5.5에 3.8m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넓게 사용하실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래 플러스 옵션처럼 차라리 이쪽 작게 드레스룸, 이쪽에 길게 드레스룸 공간에서 이쪽에 여자들 옷 놓고 이쪽에 남자들 옷 놓고 이 베타룸 공간을 아빠방으로 주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알아서들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침실을 넓게 쓰고 나중에 인테리어 별도로 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드레스룸 구성해서 남자 거 여자 거 나눠서 쓰시던, 이쪽에 파우더룸 이렇게 놓고 나머지 침실 공간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3.0에 깊이 3.6, 전면 3.0이기 때문에 기둥이 있더라도 이렇게 침대 놓고 가구 놓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침대 깊이가 2.1m 공간이고 깊이 자체가 3.6m니까 남는 공간이 1.5m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장을 기둥 옆으로 설치한다라고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90cm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아무래도 84도 됐으니까 99는 더 넓을 테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침대가 더블 침대 같은 경우가 1.4m 정도 되니까 남는 공간이 1.6m다. 그랬을 때 책상 구성 자체를 이렇게 놓고 책장을 길게 놓고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침실 3번도 동일하게 전면 3.0에 깊이 3.6이기 때문에 이쪽에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다음에 여기 책장까지 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성인 자녀 둘을 데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99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 84A랑 동일하죠. 침실 4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공간 구성도 이 아래쪽처럼 안 하고, 이왕이면은 이쪽에 차라리 그냥 신발장을 놓고 이쪽에 현관 창고를 놓고 여기에 작게나마 팬트리를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플러스 옵션을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이 침실 4를 방으로 사용하실지는 결정하시면 되는데, 7이라는 공간 자체는 침대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셨을 때 이 남는 공간 자체가 워낙 크니까 공간 구성하고 자녀 한 명이 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계절짐을 놓는 공간을 사용하시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주방은 여기도 다행히 D자 형태로 5.2m 정도 나온다. 4.5m만 넘어가면 사실상 주방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 주방과 T자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그나마 공간 구성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일 수 있고요. 여기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하고 나면 9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큰 장에 대한 수납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측에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고 이쪽 다용도실조차도 건조기, 세탁기 놓고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거실은 전면 4.8에 깊이 3.7 정도 되겠죠. 4.8에 3.7이면 충분한 공간이니까 거실에 대해서는 항상 별도로 설명드리는 거는 없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저도 지금 설명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설명하다가 끄고
다시 녹음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 이 옵션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마땅한 팬트리 가구조차도 너무 눈에 보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한 거라고는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좀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가구 같은 경우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분양한 A4, A7보다는 또 싸다고 하니까 그 부분 또 장점이겠죠. 한번 전체적으로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